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강도 반복 운동에 대해서, 그 중에서 인터벌 달리기, 고강도 운동 반복 달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이후에는 달리기를 거의 안 했거든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이제 핸드볼 운동선수 뽑혀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좀 하고, 그 전에는 이제 마을 동네에서 이제 우리 또래 중에서 이제 제가 달리기를 가장 잘했거든요. 1년 늦게 학교도 들어갔을 뿐더러 이제 감투정신이 강해가지고 뭐든지 동네에서 또래 중에서는 가장 잘한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핸드볼 선수 해보니까 제가 이제 포지션이 사이드였어요. 맨 끝에, 그러니까 중앙도 아니고. 근데 우리 그때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 체육 선생을 막 안 좋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 등에 업고 자꾸 뽑아가지고 운동을 시키니까 내가 두 가지 다 하기 힘들잖아요. 힘들고 막 이러니까. 예, 좀 체육 선생을 안 좋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막상 선수 해보니까 제가 소질이 별로 없어요. 저기 이렇게 빨라야 되는데, 반사신경도 빠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좀 그런 반사신경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도 뭐가 지나가네. 실제 생활에서도 이렇게 어떤 마음을 결심을 하고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줄기차게 나가는 게 잘하는데, 순간적으로 뭐 어떤 게 들어왔다, 싸움을 말려야 된다, 뭐 이렇게 할 때는 별로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사요. 막 싸움 말려줘야 되는데 안 말리고 가만히 있다, 이런다 할지 막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반사신경하고 그런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일단 그 달리기도 우리 동네에서 가장 잘했고, 우리 또래 중에서 특히 이제 오래 달리기 막 이런 거, 핸드볼 선수 때도 오래 달리기는 잘했어요. 우리 핸드볼 선수 중에서 가장 이제 어디 막 뛰어 갔다 오라고 하거든요. 먼 거리. 그럼 내가 1등으로 막 도착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디선가 이제 다른 학교에서 무슨 체육대회가 열리는데 저를 갑자기 이거 달리기에 끼워 넣은 거예요. 근데 가서 들어가가지고 그때 뭐 응급결에 가가지고 성적도 못 내고 막 이런 경우가 있고 난 뒤서 그런가? 그 뒤로부터인가 이렇게 운동에 대한, 특히 달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안 했어요. 싫어가지고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바로 위에 형이 이제 군대에서 돌아가셨는데, 나하고 2살 차인데, 이렇게 동네 형들이 달리기를 시켜요. 자기 밑에 학년들. 그러면 나도 이제 끼어가고 달리는데, 한 번은 1등을 못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바로 위에 형이 막 나를 쥐어 박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형 때문에 진짜 내 성격 형성도 좀 이상하게 됐는데, 그 둘째 형이 좀 어렸을 때 괭이 있잖아요. 괭이로 머리를 다쳐가지고 동네 형이 거기를 찍어가지고 칙파다 그랬는데, 어쩌면 찍어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특이해요, 성격이. 그래가지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달리기를 전혀 안 했거든요. 그 뒤로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건강검진하고 막 이러고 보니까 가끔 가다 이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신부전 비슷한 게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그래 진짜 이제 그 심장내과에 가봤어요. 해봤더니 이건 신부전이라는 게 좀 판막이 조금 새는데 모든 사람들도 다 조금씩 샌다. 그 뭐 심하지 않다. 신경 쓰지 마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작은 형님이 심장 수술을 한번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심장이 뭐 왜 생기는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이제 뒤적이다 보니까 인터넷 이제 훑어보고 유튜브 이제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이거든요. 뭐 다른 일 하느라고 일부러 가입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맨날 유튜브하고 일본 방송 보지도 않아요. 하다 뭐 엉뚱한 얘기들만 해도 되니까 국민들 속이는 그 지네들 논리만 이해시키려고 완전히 방송을 장악해 갖고 일방적으로만 하니까 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뒤적이다 이제 봤는데 그런 달리기를 천천히 걷다가 강하게 달렸다가 또 천천히 걷다가 강하게 달리고 그러면 심장에 좀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달리기를 헬스클럽 같은 데서도 이제 근력 운동만 하고 달리기는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달리기 해봐야 뭐 유산소 운동인데 뭐 천천히 해야지. 이제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갑자기 고강도 달리기 운동하면 요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 체중이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찐다. 이런 게만 머리에 각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별로 그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리고 그거 근력 운동 몇 가지 하다 보면 한 시간 지나가니까 그 런닝하고 뭐 그럴 유산소 운동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장 관련해서 이제 그거 하고 난 뒤로는 이게 그 심장에 좋은 게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을 해야지 심장의 그 모세 혈관이 계속 발달해 가지고 이게 심장이 잘못되더라도 이게 도와준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심장에 그 모세 혈관들이 잘 발달돼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여기 심근경색이 와도 이렇게 멀쩡하게 들어왔다가 응급실 들어왔다가 멀쩡하게 나간대요. 근데 이제 그게 모세 혈관이 많이 이제 소실된 사람들은 이렇게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그런 원리구나 해서 이제 심장을 위해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달리기를 좀 할까 했는데, 그 고강도 인터벌 달리기 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저하고 딱 맞아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친구들이랑 논에서 축구할 때 보면은 이렇게 계속 뛰면 힘드니까, 빨리 뛰면 힘드니까 천천히 하고 있다가 나한테 찬스가 오면 갑자기 그냥 폭발력으로 뛰어가지고 골을 넣고 뭐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뭐 애들이 막 그걸 웃고 그랬는데, 그게 나한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헬스클럽에 못 가요. 이유가 어쨌든 뭐 한번 근력 운동 하고 나면 한 2, 3일은 아프니까 못 가고, 또 뭐 그 나머지 날은 뭐 이것저것 일정이 있어요. 저도 뭐 그 진짜 하루에 뭐 대화할 시간 얼마 안 된 단촐한 그런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시간이 비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잘하면 일주일에 한 2번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번 달부터인가 그 인터벌 달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헬스클럽 가가지고 이제 근력 운동 끝나고 끝나면 1시간 정도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집에 올 시간인데 이제 러닝을
런닝머신에 올라가서 이렇게 천천히 걷다가 조금 속도를 올려가지고 처음에는 8km밖에 못 올리겠더라고요. 나중에 점차 올려가지고 지금 한 10km 정도 올려요. 최고를. 11km 근처까지 올렸다가 잠깐 그렇게 뛰었다가 이제 또 계속 천천히 내려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제 천천히 걷다가 그걸 한 3번 반복하거든요. 그러면 한 15분에서 20분 걸려버려요. 어쩔 때는 30분 걸리고. 이렇게 도자기 파편이 있네.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지, 제가 또 스트레스 쌓이는 일을 좀 2가지 정도 해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얼굴하고 이렇게 눈 사이 이런데 이제 홍반 영상 비슷하게 불구스름하게 이렇게 하고 심하면 거기서 이제 또 진물이 나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스테로이드 바르면 또 낫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게 있었고 잘 낫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반복 달리기 그걸 하고 나서는 비록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지만 서너 번 그 하고 나서 보니까 몇 주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조금 완화된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이제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 얼굴에 난 그게, 그러니까 확실히 그게 이제 홍반 그게 이제 좀 빨갛게 피부염 같이 되는 게 모세혈관이 작동을 잘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고강도 운동을 하니까 모세혈관이 좀 그걸 영향을 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헬스클럽에서 그렇게 운동한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이제 천천히 걷고 유산소 운동하다가 끝나고 이제 1시간 하든 30분 하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어떤 이제 특별히 뭐 운동하고 이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막 계속 빨리 달리기만 하는 거죠.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고. 근데 나같이 빨리 달렸다 또 천천히 달렸다 또 저는 빨리 달렸다 쭉쭉 내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천천히 걷기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또 한참 천천히 걷다가 조금씩 단계적으로 올렸다가 가장 강하게 달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이후에 그 달리기를 안 했다 그랬잖아요. 트라우마가. 군대에서 이제 그 구보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참 고생이 많았어요. 군대에서 구보하다가. 거기 11사단 옛날에, 지금 11사단 없어졌는데 기계화 사단 됐는데, 홍천 강제구 소령 그 공원에 있는 11사단에서 제가 훈련소를 거기를 다녔거든요. 우리 동기가 훈련소 거기 배치되니까, 우리 삼촌이 11사단하고 21사단이니까 27사단만 안 빠지면 괜찮다 그랬는데 11사단 빠졌다고 막 한탄한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11사단 훈련소 강제구 소령이라고 월남 파병하다 수류탄 부하가 잘못 던지고 자기 몸으로 막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동상도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런 강제구 소령 부대예요, 한마디로 그 훈련소가. 그리고 11사단이 사단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상징으로 뭘 걸었냐면 탱크 궤도 바퀴 있잖아요. 우리 여기 유튜브에 그 설정하는 표시된 거 둥그렇게 한 거, 그걸 다 걸어놓는다니까요. 사단 깃발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훈련소도 완전 수용소 같아요. 그냥 한쪽엔 강이 흐르고 홍천강이 흐르고, 한쪽으로는 그 나무로 목책으로 빙 둘러싸고 탄력도 많이 한 자리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시설도 안 좋고. 뭔 얘기야. 거기 나왔다가 이제 자대를 갔는데, 이제 자대를 가니 이제 그 훈련소에서 그랬나?
훈련소에서 훈련소에서는 이제 그럭저럭 했구만. 내가 그때 막 일과 끝나고 나서도 얼마나 그 외딴지에 있는 논산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높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최고 높은 사람이 중령인데 중령이 오지도 않아요. 그 중령 온다 그러면 담배꽁초 죽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막 훈련 끝나고 나면 뭐 한 4, 5km 떨어진 데 가가지고 떼짱 파다가 그 화단 만들고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계속 선착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착순을 시키나, 우리가 잘못해서 선착순 시키나 보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식당이 좁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못 먹으니까 그냥 서서 기다리기 안 하고 계속 선착순을 시킨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이상한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 쌀이빗자루 보관한 그거 있잖아요. 여기 창고 비슷한 거 시멘트를, 거기에서 감기 걸리고 막 힘들어가지고 한 번은 거기 숨어 있다가 떼짱 밤에 떼짱 뛰어오는 거 한 번 빠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육식을 안 좋아하고 기름기라면 질색을 했어요. 근데 닭고기만 좀 좋아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또 이제 육식고기를 좋아하시는데, 그리고 시골에서 너무 없는 그 빈촌에서 살아가지고 이렇게 약골이 한마디 하면 약골. 키는 컸었는데, 키 어렸을 때 막 조수각에 키가 컸어요. 그러면 그때 잘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버리니까 그때는 키가 크네. 초등학교 4학년 때 키가 그대로 이제 유지된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하다가 뭐 이제 건강 이야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할게요. 그러다가 이제 달리기 얘기하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달리기를 안 하다가 군대 가가지고 이제 연코로 걸린 거예요. 군대도 빠질 수 있으면 빠질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뭐 고등학교 때 휴학하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 안 하면 군대에 빠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억지로 군대를 이제 막 갔어요. 뭐 졸업한다고 한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갔냐? 내가 화폐상 습진이라고, 지금 이제 내가 화폐상 습진인지 50 넘어가지고 삼성 서울병원 그 피부과 의사한테 가서 진단명을 그때서 알았지, 그 전에는 그냥 습진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발하고 팔에 계속 습진이 나가지고 특히 겨울에 막 가렵고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문둥병인가, 뭐 이런 병이다, 왜 안 낫지. 우리 큰형님은 야, 네 성격이 그렇게 찌질찌질 하니까 화끈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병이 생겨나 그러는데, 한때 그래가지고 또 돌팔이 한의원에 가면은 뭐 비린 생선 먹지 마라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도 건강이 안 좋은데 또 비린 생선 안 먹어, 생선이라도 그나마 안 먹으니까 더 건강이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여기 성황당에 옛날에 여기가 이제 고개인데 금계포란령이 뭐 당집 성황단터라 그러는데, 여기가 좀 고바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해놨나 보다. 이 옆에가 이제 옛날에 고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다 해서 공원이 되고 나서 여기서 이제 LH에서 전원 거죠. 택시 개발할 때. 그래가지고 그 피부병이 무슨 병인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가면 병 고쳐준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제가 간 거예요.
지원하다시피 속이다시피 해가지고 그때는 병력 자원이 많아가지고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제가.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방위로 빠지든지. 학력이 고졸이 아직 확실히 안 됐으니까 졸업 예정 이렇게 하고 내가 써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졸업 예정 졸업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하사관으로 차출이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 하사관 선배가 나를 하사관으로 보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속도 모르고 하사관으로 안 가고 병장으로 제대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피부병 고치려고 간 거예요. 뭔 병인지 모르고 고쳐지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약국에서 그때는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었잖아요. 병원도 살 수 병원에서도 조제가 되지만 그때 먹으면 싹 나아요. 스테로이드 제대 항생제하고. 근데 금방 또 재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이 뭔 병인지 몰라가지고 옛날에 이대병원에 동대문에 이대병원이 있었거든요. 01 박사라고 그 사람한테도 갔는데 그 사람 뭐 퉁 해가지고 말도 안 하면서 특별한 얘기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50 넘어가지고 서울 삼성병원에 유명한 피부과 과장님 있었어요. 지금 퇴직하셨나 모르겠는데 그분한테 가니까 이거 화폐상이다. 동전같이 생긴 건데 이유를 모른다. 이제 화폐상 습진이라고 하니까 이제 찾아보니까 무슨 균이 피를 돌아다니다 한 거다. 이렇게 충치나 이런 균이 있을 때 그런 거다. 근데 내가 충치가 했던 게 맞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충치치를 못 해가지고 중학교 때 맨날 이가 아려가지고 고생이 많았거든요. 치과를 군대 가서 처음 가봤다니까요. 군대 가서 치과를 처음 가봤어요. 군대 갔다 와서도 치과를 가지 못하고 야매한테 군대에서 뚫어가지고 석회만 넣는 걸 이제 그게 구멍이 나니까 그걸 야매로 해가지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원시시대 사람 들은 사람 원시시대 살았냐고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아마.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빨이 충치가 완전히 썩어가지고 잇몸이 덮여가지고 막 사라질 때까지 그대로 놔둔 게 아금니 이빨 2개가 그런 적이 있었고, 요즘에 또 사랑니 이제 아금니 이빨이 빠지니까 사랑니가 아금니 이빨 대신으로 이렇게 남았었거든요. 맨 아금니가 2개인데 어금니가 2개인데 맨 안쪽에 있는 아금니가 하나씩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썩어가지고 이제 문드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뽑아냈어야지 그게 균이 사라지는 건데 안 뽑고 치과가 없으니까 안 뽑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안으로 그대로 덮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랑니가 어금니가 자리가 없으니까 그 자리를 찾아오고 있다가 이번에 이빨이 아파가 갔더니 뽑아야 된대. 그래서 살리면 안 되냐고 그래갖고 몇 군데를 갔잖아요. 하다못해 이빨 재생 치료한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에 있는 그 치과까지 갔는데 안 된대요. 완전히 떠 있대요, 그게. 그래서 결국 뺐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전에 이제 이 화폐상 습진을 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누가 이제 바세린을 바르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백색 바세린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좋대요. 그래서 그럴까 한번 발라봤더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상처가 있거나 진물이 난 상태나 이런데 염증이 있을 때는 안 돼요. 그걸 이제 스테로이드를 발라가지고 염증을 완전히 가라앉히고 그때부터 백색 바세린을 하루에 한두 번 그냥 집중적으로 바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계속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거짓말같이 화폐상 습진이 사라졌어요. 지금 겨울 돼가지고 지금 되면 삐쭉삐쭉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작년부터. 그래서 이제 화폐상 습진 못 고친다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50년 만에 40년 만에 고쳤다는 거 아닙니까? 달리기 하다가 지금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군대를 간 거예요. 근데 한 마리 약골이에요.
그래가지고 훈련소 할 때도 이제 막 아침마다 구보를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총이 무거워가지고 약 50, 몸무게가 한 53, 4kg 막 이러니까 골반뼈도 아프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이제 너무 살이 없고 근육이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빗질도 빗자루질도 못했다니까. 참 애로사항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과민성 대장이라고 설사를 또 하고 막 그래가지고 툭하면 설사래요. 그 다음에 위 복부 팽만감이라고 그게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종합병원인 거예요. 종합병원. 젊은 애가 20살도 안 된 젊은 애가 하여튼 그런 더 있는데 하여튼 그리고 거기 설사하는 건 나중에 직장 들어가서 대장 내시경 해보니까 개실이라고 용종 반대편으로 밖으로 이렇게 함몰된 게 있어요. 씨앗만큼 이렇게 들어간 게 있다고. 개실이 뭐 몇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실 치료하는 방법이 그냥 없대. 그럼 이 개실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 창자가 구멍이 뚫린대. 그럼 그때 가서 이제 꼬매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나 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설사가 많았나 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평생 그걸 이제 해결이 된 거죠. 설사 해결되지. 이제 복부 팽만감 이거 이제 지금도 위가 안 좋은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대로 이제 배치를 됐는데, 자대에 가면 1년에 이제 한두 번씩 측정이 있잖아요. 중대별로. ATT라 그래가지고. 측정이 있어요. 그러면 사활을 걸잖아. 중대장이 자기 그거 하려고, 승진하려고, 평가에 올라가니까. 3사관학교 출신이 우리 중대장이었는데, 완전히 그 사람은 이제 해양 근무할 때 그구나. 그 전에 있는 사람도 이제 중대장이었는데, 하여튼 중대장부터 세서 대대장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사활을 걸어요. 그 사람들이 국가평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구보를 하는데, 구보도 들어가는 거 있어요. 구보를 하는데 10km 구보를 하는 거예요. 안전군장은 아니고 기본군장. 이게 총하고 탄띠하고 메고.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그거였거든요. 신병이었거든요. 내 동기놈은 약삭 빨아가지고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 눈치도 빠르고 얼굴도 잘생겼고 이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나는 얼굴 몰골도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그런 데다가 또 허리는 구부정, 거북목 있잖아요. 구부정 해가지고 이러니까 지금도 이제 거북목 체조 방법을 알아가지고 지금 많이 교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 당시 유튜브가 있었으면 다 금방 알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좀 고문관 취급을 하려고 막 몰고 가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경상도 고참 병장이 있었는데, 특히 그 사람이 나를 그랬어요. 우리 동기도 어차피 전라도 병력이고 나도 전라도니까 같은 전라도인데도 꼭 남을 찍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서 한 명 꼭 찍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 동물 세계에서도 약한 애를 찍어가지고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 아침마다 10km 구보를 하는 거예요. 철모 메고, 옛날에 철모는 진짜 철모예요. 지금 플라스틱으로 된 게 아니고 쇠로 된 거예요. 철모 쓰고 수통 달려있는 탄티 차고 M16 총 메고 가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번은 몰래 M16의 놀이새에
분해하면 노루쇠가 나오거든요. 둥그러 가지고 이제 피리같이 생긴 그 노루쇠, 그게 무게가 상당히 나가요. 그러니까 그걸 빼놓고 이제 갖다 구보를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귀신같이 그 고참들이 알아가지고 이 새끼 요령 피운다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창의적으로 한 건데 요령 피운다고 얼마나 무거웠으면, 총이 무거웠으면 그걸 뺐겠어요. 구보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 구보하면 앞에 사람 허리띠 탄띠를 잡고 싶을 생각이 굴뚝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고비를 몇 번 넘기니까 이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달리기를 잘했는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완전히 그냥 외면하다가 군대 피부병 치료하러 갔다가, 피부병뿐만 아니라 종합병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갔다가 몸도 허약한 데다가 몰골도 그냥 완전히 뼈다귀가 남은 애가 와가지고, 또 머리를 깎으면 내가 두상이 위로 툭 튀어나가지고 소림사라고 그렇게 놀려댔어요. 소림사. 두상이 예쁜 게 아니고 앞뒤 짱구로, 지금은 앞뒤 짱구가 뭐 안 이쁜 걸로 표현이 안 되는데 옛날에 옆짱구들이 이쁜 이들로 취급받았고, 앞뒤 짱구는 뭉치라 그래가지고 못난 사람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옆장구에다가 이제 위에 머리가 툭 튀어나오니까 소림사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군대 가면 이제 막 신병들은 다 깎아야 되니까 완전 머리를 소림사라고 별명을 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놀리면서 막 괴롭히니까 힘들더라고요, 적응하기가. 근데 내가 이제 바로 위에 형부터 해가지고 견디고 이런 것은 좀 전문이에요, 한마디로. 지금은 안 그러지만 너무 많이 그래가지고 지금은 견디는 게 아니라 그냥 미친놈까지 젖어버리고 시작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세상에 살기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젖어버려요, 그냥 미친놈같이 죽기 살기로. 그래 놓고 시작해요, 그냥. 그러면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목숨을 걸어야 할 때는 걸어요. 안 걸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는 뭐 되지도 않겠지만, 그래가지고 그 구보를 하면서 이제 10km 구보를 하면서 나중에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하고 나서 또 완전히 예민해버린 거예요, 달리기를. 완전히 그냥 달리기라는 것은 나쁜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작은 형님이 이제 이렇게 심장 수술을 받고, 나도 심장이 가족병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내가 너무 무시했구나. 그리고 유튜브 보니까 운동 안 하면 이게 심장 운동이 달리기잖아요. 그거 안 하면은 모세혈관이, 심장에는 모세혈관이 다 사라져 버린다, 그런 얘기 듣고 나서 해야 되겠다 하고 하니까 진짜 나 아주 어렸을 때 그 적성이 맞는 것 같아요. 논에서 축구하던 때 그 적성. 그냥 계속 달리면 힘드니까 앞에서 그냥 어정어정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 오면 그걸 갖고 폭풍같이 몰고 가가지고 그냥 슛 때리는 거. 그게 나 전문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천천히 걷다가 시험시험 걷으면서 하다가 계속 올려가지고 최극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운동할 때는 이제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최극도로 올리면 안 되잖아요. 바로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직 심장 완전히 아픈 환자는 아니니까 극한까지 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심장 이제 병 있는 분들은 숨이 찰 정도까지만 올리고 더 이상 하지 말고 또 내리고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속도를 상대방과 대하지 못할 정도로, 숨이 가쁠 정도로 그 정도 하다가 달리다가 다시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니까 최대한 대로 올렸다가 내리고. 근데 내가 조금 기립선 저혈압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철봉을 하거나 뭐 하고 나오면 뭐 빙빙 돌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중학교 때 서 있다가 막 쓰러질 때도 있었어요. 조회 시간에 쓰러진 애들 많았잖아요. 눈이 이렇게 안 보이고 이럴 때가 가끔, 기립성 저혈압인가 봐요, 그게.
저 혈압이 지금 이렇게 수축기, 팽창기, 수축기 이게 좀 혈압이 낮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처음에 런닝머신 안 하다가 그렇게 헬스클럽을 10년 이상 다녔는데도 런닝머신 처음 하다가 달리기도 안 했는데 하고 나니까 어질어질한 거예요. 처음에 하니까. 그리고 한참 그 운동기구를 잡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고강도 운동 반복 3번 하고 운동량 3바퀴예요. 그러면 그 런닝머신에 나온 거 있잖아요. 몇 바퀴씩 이런 거 3바퀴 정도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멀미가 어지러지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참 이따가 달릴 때는 안 그러는데 서면 그래요. 서면 멈추면.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이렇게 걷기 하다가 내려왔는데, 아무튼 왜 그러면 고강도 반복 운동이 좋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보통 뭐 뇌를 속여야 된다, 나를 속여야 된다, 뇌를 속여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아니지만 뇌는 인식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속여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고강도 반복 운동하면은 계속 고강도 운동 사람이나 운동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그럴 때나 아니면 이렇게 유산소 운동으로 걷기만 했던 사람보다, 그런 운동했을 때보다 그 운동 끝나고 나서 칼로리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몸이 고강도 반복 운동을 하고 나면 맨날 계속 고강도로 달릴 때보다 천천히 달렸다가 빨리 달렸다가 또 내려와서 천천히 달릴 때 파도 타기로 한 서너 번 하면은 5번 정도 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5번 정도 하면요 한 1시간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3번 하니까 저는 한 15분에서 20분 되더라고요. 30분 될 때도 있고. 헬스장 근력 운동하러 갔는데 그걸로 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근력 운동은 하고 나면 바로 뭐 바나나 이거 먹어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또 금방 근육 형성이 안 된다잖아요. 그것도 처음 알았는데 5분 이내에 먹어야 가장 근력이 형성 많이 되고, 최소한 뭐 30분 안에는 그거 있잖아요. 단백질 말고 밥을 뭐라 그래요?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된대요. 바나나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면은 그렇게 반복 운동을 하면 한마디로 왜 칼로리를 더 많이 소비하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뇌가 속은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운동을 안 하는데 언제 또 달릴지 모른다. 이렇게 지금 이제 집에 와서 운동 끝나고 걷거나 뭐 있으면은 이제 뭐 달리기 계속 달리기 운동만 했다면 이제 달리기 끝났네 하고 이제 그냥 칼로리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뇌가. 반대로 이제 유산소 운동하면은 어차피 그 애는 뭐 처음부터 조금 소비하니까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야 이거 왜 안 돼? 화면이 반대로 갔다 저리 갔네. 깜짝 놀랐네. 아이씨, 진짜 내 손가락이 카메라 화면을 반대편으로 돌려버렸네요. 내 쪽으로 깜깜하니까, 후라시가 없으니까 이 얼굴 쪽에는 깜깜하게 나와. 근데 고강도 반복 운동을 하면 쉬었다가 이렇게 천천히 갔다가 갑자기 세게 달리고, 또 천천히 달렸다가 갑자기 세게 달리니까 뇌가 이 사람 이거 지금은 천천히 있지만 언제 또 세게 달릴지 모른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언제 세게 달릴지 모르니까 칼로리를 준비해 가지고 소비할 준비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기하면서 조금 이제 강하게 소비를 좀씩 하나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제 이 사람이 예전에는 그런 운동 안 할 때는 이 사람 원래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다녀, 하루 종일 해, 걱정할 거 없어, 그러면서 하는데
그 고강도 반복 운동을 하고 나면, 와,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천천히 지금 산책하고 있지만 언제 또 최대 속도로 운동을 할지 모른다. 그러면 칼로리 대비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걸 속아가지고 그런 운동 안 할 때보다 칼로리를 엄청 소비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칼로리를 더 많이 소비하면 운동이 더 많이 되는 거잖아요. 칼로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뇌가 한마디로 항상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어쩔지 해서 좀 칼로리를 더 많이 소비한다는 거예요. 마음 푹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고강도 달리기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 특히나 이제 저는 그 처음에 할 때 심장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했던 거예요. 심장 운동. 너무 내가 무심했구나. 그 심장에 대해서. 그냥 근육만 키우면 다, 근육이 뭐 크지도 않지만 근육만 있으면 된 줄 알았더니 심장 운동은 또 다른 게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유산소 운동만 하면 심장 운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걷는 것은 이렇게 빨리 걷든지 숨차게 걷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심차게 하든지 이제 그렇게 해야만이 심장에 이렇게 모세혈관까지 자극해 가지고 그 CT 찍어보면 운동 안 하는 심장하고 나오더라니까요. 거의 모세혈관이 없어요. 피가 큰 동맥이 이렇게만 있고 가지가 없어요. 가지가. 근데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냥 촘촘하게 실핏줄이 있는 거예요. 심장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크게 심장병이 와도 견디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심부전이에요 하고 건다잖아요. 응급실에까지 와서가지고 그냥 그랬어요 하고 그리고 다시 나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인대 끊어진 사람도 운동을 해가지고 하면은 운동 많이 한 사람들은 그 근육이 있는 사람들은 안 끊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그게 된다잖아요. 작용이. 그 정도로 이제 주변 상황이 이제 그건 근육이고 이제 심장은 이제 모세혈관 이제 핏줄인데 그런 것을 유지하고 이제 그렇게 고강도 운동을 안 해주면 그게 이제 유지가 안 되고 점차 안 쓰면 없어지잖아요. 뭐든지 우리 몸에 안 하면 없어져요. 안 하면 안 사용하면 없어져 버려. 뭐든지 우리 몸에 근육이든지 뭐든지 뇌도 마찬가지고 안 사용하면 없어져 버려. 골 때리는 거니까 이게 우리는 안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췌장이나 인슐린이나 이런 것은 안 사용하면 더 좋은 거죠. 근데 나머지 근육 이런 것 뇌 이런 것도 안 사용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그런 장점이 있더라. 심장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좀 달리기를 해야 되더라. 여러분들도 그냥 살 빼려고 유산소 운동 하시지 마시고 심장도 생각해 보시고 또 효율적인 칼로리 소비를 위해서 운동 효과를 위해서는 고강도 반복 운동이 좋더라. 이제 그게 이제 달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머리가 아픈 것 같아. 달리기 운동하다 보니까 달리기뿐만 아니라 헬스 이런 것도 다 그렇게 고강도 하다가 쉬었다가 고강도 하다 쉬었다 하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코치들이 말해주는 게 몇 분 쉬었다 하라 그런 게 결국은 고강도 반복 운동이 해당이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단지 이제 그 런닝머신에서는 그렇게 일정하게 그렇게 걷거나 일정하게 달리기만 하면 고강도 반복 운동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은 고강도 반복 운동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핵심은 그거예요. 뇌를 속여야 된다. 속이게 된다. 고강도 반복 운동이. 항상 비상사태를 만들어 가지고
비상사태 유지를 하면 무슨 조직이든지 그 소비가 많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군대가 비상이 걸렸다 그러면 비상 대기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소비가 많이 될 거 아니에요. 뭐 인력이든지 뭐 돈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럼 비상근무 하면은 그 과외로 돈이 나가잖아요. 뭐 이렇게 지하철이나 이런 회사 같은 데도 비 오고 그러면 비상근무 시키면 특근 수당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도 많이 없어져 버렸지만, 그래서 고강도 반복 운동이 뇌를 속여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한다, 칼로리를 더 많이 소비하게 한다, 운동 효과를 배가시킨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뇌를 속인다, 핵심적인 얘기는 나쁘게 속인다는 게 아니라 그런 비상사태를 되게 연출하게 돼서 평상시에도 운동할 거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칼로리나 이렇게 운동신경이나 이런 게 발달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말했고요. 다음에는 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식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요즘 또 관심이 많고 조금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요, 식초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